안녕하세요. 피부 엄마 조은장입니다. 오늘은 남성 제모 무슨 기계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하면 덜 아프고 많이들 질문을 하셔서 오늘은 그런 Q&A 시간을 가져볼까 합니다. 원장님 정말 기계가 많은데 뭐 요즘 나온 젠틀맥스 프로 플러스라는 기계도 있고 근데 이런 기계들 간에 차이가 있는 건가요? 뭐 비싸니까 좋겠죠? 근데 이게 젠틀맥스 프로라는 장비는 쉽게 얘기해서 우리가 우유 먹을 때 서울우유 먹고 뭐 연세우유 먹고 뭐 이런 것처럼 이것도 일종의 제품명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그 홍보를 병원에서 많이 하다 보니까 남자 수염은 젠틀맥스 프로, 그게 마케팅의 효과거든요. 근데 그 장비가 특징이 뭐냐 하면은 롱펄스 장비인데 알렉산드라이트 파장이랑 엔디아그 파장을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듀얼 롱펄스 장비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장비의 아류들이 많아요. 뭐 클라리티도 있고 뭐 악센트도 있고 뭐 여러 가지들이 많아요. 국산 장비도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아이스 제모라고 광고하는 병원에서는 대부분 제일 흔하게 쓰는 게 젠틀맥스 프로나 아니면은 클라리티를 많이 쓰기도 하고요. 아이스 가스가 직접 분사되는 건 아니고 아이스 쿨링 기계라는 걸 연결을 해서 시술하고 755랑 1064도 같이 쓸 수 있는 게 아포지라는 장비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는 장비의 차이인 거지 이게 파장이 다르거나 시술 효과가 크게 다르고 그렇게 되지는 않아요. 아 그러면은 기계마다의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어떻게 받느냐가 중요하다는 말씀이죠? 네네네. 일단 털의 양상을 봐야 돼요. 털이 너무 가늘다. 그리고 피부색이 어둡다. 아니면 털이 촘촘한지 아니면은 털이 굵은지 여기에 따라서 맞는 파장대로 사용을 해야 돼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팔다리 여성 잔털, 중간털 미만인 경우에는 대부분 롱펄스 알렉산드라이트를 선호하는 경우가 많고요. 근데 남자 수염이야. 근데 촘촘하고 뿌리가 깊어. 그래서 뭔가 겉에 있는 게 날아가도 속에 있는 게 잘 안 뽑히시는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엔디아그 파장대도 같이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게 그냥 제모하면은 기계 딱 켜가지고 전기 딱 꼽으면은 두두두두두둑 하면 될 줄 알잖아요. 근데 시작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게 되게 많아요. 약간 이 사람 피부가 어두운지 그러면은 에너지를 돼요. 털이 가느면은 그 펄스 폭이라고 해서 레이저 조사 시간을 좀 짧게 가져가야 되는데 피부색이 검어. 그러면은 이거를 많이 조사를 할 경우에는 화상의 우려도 있고 색소 착색 우려도 되게 높은 시술이에요. 그래서 시술했던 경험치나 아니면 이런 걸 따서 고려해야 될 게 많기 때문에 숙련된 원장님한테 시술 받으시는 게 도움이 되시죠. 기계마다 통증은 어떻게 다른가요? 통증은 솔직히 말해서 장비 차이는 그렇게 크진 않아요. 제 생각에는 개인차가 되게 큰데 그 개인차는 털이 빽빽하고 털이 굵을수록 아파요. 그래서 그런 산적형 수염 있죠. 목까지 이렇게 되고 목까지 이렇게 되고 거의 진짜 제모만 20분 넘게 해줘야 되는 분들 있으시거든요. 그런 분들은 아플 수밖에 없어요. 근데 내가 여기 코 주변에만 있고 여기에 털 이게 뜨문뜨문인데 면도가 귀찮아서 하시는 분들 있죠. 분들은 별로 안 아파요. 털이 굵고 촘촘할수록 아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렇게 많이 아프셨던 산적형 수염도 3번 정도 하잖아요. 그러면 털이 좀 가늘어지거든요. 그리고 뭐가 촘촘했던 게 듬성듬성 나기 시작해요. 왜냐면은 성장기에 있던 털이 빠지면서 올라오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까만 털이 많을수록 거기에 레이저가 조사가 돼서 멜라닌에 흡수가 돼서 열이 파괴되면서 모발 탈락을 유도하는 거기 때문에 털이 적을수록 덜 아프거든요. 그러면은 3번, 5번 지난 후에는 이전보다 통증이 덜할 수 있죠. 그럼 저렴한 곳에 간다고 하면 주의할 점이 있나요? 뭐 주의할 점은 일단 제모를 많이 하는 병원에 가면은 특별하게 문제는 안 되는 것 같아요. 뭐 초보 원장님도 제모를 많이 하긴 하지만 단순한 시술이어서 하루에 한 20명 정도 하면은 노하우가 생기지 않겠어요? 그거 일주일만 해도 몇 명이겠어요. 그래서 제모를 좀 많이 하는 병원에 가면은 장비 회전율도 되게 좋고 그 다음에 시스템이 좀 갖춰져 있겠죠. 그런 병원들은 남자 수염이 예전에는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루틴하게 시술했을 때는 아무것도 후관리를 안 해주고 이런 경우를 했을 때는 모낭염이 되게 많이 생기셨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케어를 조금 해주고 관리를 해주는 병원에 가시는 것도 좋겠죠. 네 그러면은 그럼 시술 기간이 얼마나 걸리나요?
그것도 털 양에 따라 되게 다른 것 같아요. 산적수염이 있어가지고 그런 분들은 최근에 저희 지인도 제가 계속 해드렸는데 10회 이상은 해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그런데 그게 털이라는 거는 만족도가 정말 개인마다 다르거든요. 어떤 분은 좀 얇아져서 그냥 거칠거칠한 것만 좀 덜하고 밀었을 때 펄한 것만 좀 덜 보이면 된다고 하시는 분이 있고 잔털까지 제거하고자 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 본인의 니즈에 따라서 시술 횟수는 달라지는데 털이 많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최소 10회 이상은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시술 간격은 4주에서 6주 간격으로 해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간격을 너무 안 지키시면 좀 효과가 좀 떨어지세요. 왜 그러냐면 그 제모라는 거는 생장기에 있던 모발에다가 어느 정도 로 조사를 해서 휴직에 있던 애들이 또 다시 올라오면 그 생장기 때 또 해주고 이렇게 반복적으로 사이클을 돌려줘야 되는데 좀 좋아진 것 같아서 또 안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면은 숨어있던 모발이 다시 올라오기 때문에 효과가 좀 떨어진다고 느끼실 수 있어요. 그러면은 10회 이상 받고 어느 정도 유지해야 됐다 뭐 또 받아야 되고 뭐 이런 게 있나요? 그거는 털이 나는 거 보고 결정하라고 해요. 저는 본인이 지금 만족을 해요. 털도 얇아져 있어요. 그러면은 보통 저 같은 경우에는 6주 정도는 지켜보다가 그 위에 나는 양상을 보고 결정하라고 해요. 그래서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몇 달에 한 번만 받으시는 분도 있어요. 비용적인 측면을 고려하거나 아니면 효과적인 측면을 고려했을 때 전체적으로 어떻게 받는 게 좋을까요? 가성비 있게 받으려면 시술자도 되게 다양하게 시술을 할 거거든요. 그런 장비 짝퉁은 아닌데 그냥 약간 카피 제품들 같은 게 있어요. 약간 우리나라도 레이저 회사도 되게 좋은 게 많아서 그런 제품 찾아서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약간 그거를 솔직히 말해서 젠틀맨스 5번을 하는 거랑 뭐 다른 클라리티나 다른 장비로 10번, 12번을 하는 거랑 시술 효과가 동일한가? 그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개인차가 꽤 심할 것 같아요. 약간. 그래서 짧게 효과를 보고 출력이 되게 세고 좋기는 한 장비인데 그거를 갖다가 이거는 무조건 좋다. 이거는 무조건 안 좋다. 이렇게 이분문적으로 할 게 아니라 본인의 니즈에 맞게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원장님 근데 제모 엄청 많이 하시잖아요. 우리 병원 제모 많이 하긴 하죠. 잘 약간 넣어주셔야죠. 남성 제모가 진짜 많긴 해요. 왜 그러냐면 요즘에 남성들의 필수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는 털이 많으신 분들만 했는데 요즘에는 뭐 인중이나 턱에만 있는데 쉐이빙하게 되면 모낭염 많이 생기고 막 그쪽에 살 벗겨지고 따갑고 막 그러잖아요. 그것 때문에 하신다는 분도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이렇게 고민하시지 마시고 이 영상 보지 마시고 그냥 일단 상담 받아보시고 먼저 하면은 삶의 질이 달라지십니다. 제모는 삶의 혁명이다. 네, 감사합니다.